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려면 1순위로 봐야 되는 거는요, 위성 산업을 봐야 됩니다. 위성 산업이 현재 우주 경제가 지닌 가치의 90% 이상을 커버하고 있고요. 이런 발사체가 차지하는 가치는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사 사업은 겉은 화려하지만 돈은 되지 않고요. 스페이스X가 이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이유도 이렇게 발사 산업 때문이 아니고 스타링크라는 위성 산업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주에 투자할 때는 발사를 주 업무로 하는 우주 기업보다는 위성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 네, 최근 우주항공 관련 섹터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네. 단순한 기대감에 의한 건 아닌지 우려가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힘 있다고 보시나요?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할 무렵이 되면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주항공 섹터가 이제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물론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부 종목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을 내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주 산업이다 딱 이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켓을 타고 싹 올라가서 저기 하늘 성층권 이게 경계선, 대기권 경계선에 가서 이 파란색의 지구를 내려다본다든가, 아니면 뭐 더 나아가면 이제 달에 간다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억만장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블루 오리진, 뭐 버진 갤럭틱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주 관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 태워가지고 이제 쭉 대기권 끝에 가서 이제 지구 내려다보는 이런 거 하는데, 이런 이제 우주 관광을 떠올리는데, 근데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려면 1순위로 봐야 되는 거는요, 위성 산업을 봐야 됩니다. 위성 산업이 현재 우주 경제가 지닌 가치의 90% 이상을 커버하고 있고요. 이런 발사체가 차지하는 가치는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사 사업은 겉은 화려하지만 돈은 되지 않고요. 스페이스X가 이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이유도 이렇게 발사 산업 때문이 아니고 스타링크라는 위성 산업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주에 투자할 때는 발사를 주 업무로 하는 우주 기업보다는 위성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 웬만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 위성 사업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눈여겨볼 기업이 있을까요? 예, 국내에도 그렇고 왜 해외에도 있는데요. 각각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플래닛 랩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위성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래닛 랩스가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주에서 매일이 지구를 스캔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 수백 개를 이제 띄워가지고 지구를 매일 촬영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AI로 분석해서 이제 고독형 서비스로 이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첫째로 이제 전 세계 지표면을 매일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의 도시든 숲이든 항만이든 뭐 농지든 간에 매일 촬영하니까 그 변화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찍은 사진을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을 갖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거는 10년 동안의 변화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AI로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숲이 뭐 얼마나 줄었는지 1년 전에 비해서, 농작물 상태가 어떤지, 뭐 산불이나 홍수가 난 곳은 또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항만의 컨테이너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다음에 군사 시설이 감쪽같이 뭐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AI가 자동으로 이제 딱 분석해가지고 알려줘요. 뭐가 변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찾아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고객은 이제 월간 구독료를 내고서 이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구독형 계약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정기적으로 이제 이 구독료를 내고 특정 지역에 대한 이미지하고 이제 그 분석 자료를 이제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독형으로 나오는 매출이 90%고요. 이제 고객이 어디냐면 주로 이제 국방부, 정부, 뭐 통신사 이런 데하고 이제 대형 장기 계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 정부, 미국 정부, 나사, 그다음에 이제 퍼펙트 제이셋이라고 하는 일본의 통신업체, 이런 데하고 장기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특정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정 임무용 그런 이렇게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국경이라든가 군사시설, 항만, 공항 이런 걸 쭉 계속 찍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국방부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에서 원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어디 군사시설이 생겼다든가, 그럼 이제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걸 알려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국방부에서 이렇게 그 정보를 받고서 이게
그냥 이렇게 멀리서 찍은 거니까 AI가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거기만 전문적으로 이제 두세 대의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제 입체적으로 되는 거죠. 위성으로. 그래갖고 입체 서비스를 이제 또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해서 또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분쟁 지역을 상황을 파악한다든가 전쟁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제재를 했어요. 어디다가. 그럼 그 제재를 잘 이행하는지 또 그것도 또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미국 정부 뭐 이런 데 얘기했는데 뭐 나사 이런 데 말고 이제 그 일반 상업용 고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과 식품 기업, 뭐 에너지, 광물, 인프라 기업 이런 데들도 많이 있고요. 또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제 홍수나 산불, 태풍 이런 게 이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손해액 추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데 또 사용을 하고요. 또 금융기관이나 헤지펀드 이런 데들도 항만의 컨테이너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 물동량을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배가 얼마나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이제 경제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유조선이 얼마나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면 이거면 원유가 얼마나 이제 팔리느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야적장 재고가 많이 쌓이면 그 물건은 안 팔리는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나 헤지펀드들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셋째로는 이제 환경이나 ESG 기후 대응을 위해서도 사용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산림의 벌채 또는 빙하가 얼마나 후퇴했는지 뭐 습지가 얼마나 없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파악을 하게 되고요. 이게 플래닛랩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기업인 우주판 팔란티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의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이런 비유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이 팔란티어건 이 플래닛랩스건 간에 두 회사가 모두 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AI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나 이제 플래닛랩스도 고객이 또 비슷합니다. 팔란티어는 뭐 주요 고객이 국방부, 정보기관, FBI, CIA 뭐 이런 데인데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기관도 있고 플래닛랩스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정부, 그다음에 국방부, 정보기관, 나토, 에너지, 통신, 금융기관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군과 정부, 기업 고객이라는 면에서 이제 동일하고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제공한다는 면도 동일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우주판 이제 팔란티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그 세트레가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이제 요것과 비슷해서 한국판 플래닛랩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레가이하고 관심을 가진 포인트는 세트레가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포인트는 이제 플래닛랩스와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첫째로 이제 국방 정찰 위성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글로벌 안보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각 국가가 이제 감시와 정찰 능력을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찰 이렇게 위성은 전쟁도 보지만 뭐 미사일이나 군사 이동, 뭐 국경, 해상 감시 이런 데 다 쓰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국방이 위성을 더 필요로 하는 시대가 지금은 온 겁니다. 이런 것들 다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는 또 돈과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위성을 직접 만들고 띄우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개발과 발사까지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민간이 이런 데가 이제 이게 그 세트레가이 같은 데가 찍은 그런 그 위성 영상하고 데이터를 그냥 사서 구독해서 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플래닛랩스 같은 모델이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우주 기업이 있는데 왜 하필 세트레가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세트레가이는 이미 이제 상용화된 정찰 위성을 직접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스페이스 다이 2라고 하는 이제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위성에서 나오는 이제 고해상도 사진과 영상을 정부나 기관, 기업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레가이도 과거에 세트레가이는 원래는 무슨 회사냐면 위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위성을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파는 회사로 이제 조금씩 변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플래닛랩스와 같이 이런 게 영상을 이제는 파는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그럼 영상을 어떻게 파는 거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유럽의 기관과 영상 공급 계약을 대형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9월이었던 것 같은데 유럽의 주요 기관과 이제 수백억 원 규모의 이제 단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발성 딱 한 번 매출이 나는 게 아니고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매출이 이제 반복해서 나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플래닛랩스와 같은 이제 구독형 모델로 점차 이 회사가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앞으로 이제 이런 아까 말한 그 스페이스 IT와 같은 이제 위성 수를 계속 늘려서 아무래도 늘리게 되면 서비스가 좋아지잖아요. 여러 가지 더 보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좋은 영상을 많이 찍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퀄리티를 높이고 그래서 이제 임대 수익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 위성을 만드는 제조업 일변도의 기업이었다가 지금은 이 서비스와 데이터를 판매하는 반복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진화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기업이 바뀌면 똑같은 매출을 올리고 똑같은 이익을 올려도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게 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제조업에서 구독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제조업에서 구독으로 바뀌면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미국의 아도비입니다. 어도비는 이 포토샵을 만드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회사인데 어도비는 원래는 이 그냥 패키지를 팔아서 돈을 벌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2010년대 중반에 이걸 그냥 한번 팔고 땡 하는 게 아니고 구독형 모델로 전환하면서 이제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한 번 파는 데서 구독형으로 바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어도비의 월봉인데요. 2012년부터 20년까지 주가가 29달러에서 536달러까지 18배나 상승을 했어요. 이게 뭐 실적도 하는 게 당연히 있지만 이게 이제 주가가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같이 일회성 판매가 아니고 구독 매출을 늘리면서 이제 멀티플이 PER이 상승한 것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소프트웨어를 일회성으로 판매 한 번 하면 땡이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사업 모델은 매출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또 신제품 출시 주기, 고객의 재구매에 크게 의존을 했고 그런데 이제 2014년에서 14년경에 이제 아도비가 이런 제품 일회성 판매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회성 수입 중심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월 단위로 계속 이제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정기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반복 매출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존 고객은 한 번 사면 끝나는 구조에서 이제는 구독을 유지하느나 계속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가 날지를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밸류에이션 예측이 쉬워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기업 가치의 관점에서 이제 표를 만들면 지금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일회성 판매는 매출 예측이 어렵고 고객 유치 비용은 낮지만 재구매가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낮은 PER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구독형 모델은 반복 매출이 일어나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 유치의 초기 비용은 있지만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신뢰가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비는 이렇게 전환을 해서 충분한 이런 그 릴레이팅을 얻었고요. 주가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는 AI가 이 아도비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일부 대체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주가가 폭락하면서 아도비 주가가 많이 폭락했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일회성 판매에서 구독 모델로 전환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미삼아서 플래닛랩스하고 세트레가이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플래닛랩스는 수주 잔고가 플래닛랩스는 7억 3,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6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시가총액이 62조 그래서 우리 돈으로 9조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수주 잔고의 9배예요. 근데 세트레가이는 수주 잔고 5,1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은 1조 8천억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수주 잔고의 3.6배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이제 수주 잔고는 작년 연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수주 잔고의 그러니까 9배, 하나는 수주 잔고의 3배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이제 뭐 물론 이제 플래닛랩스는 이제 미국 기업이고 세트레가는 우리나라 기업이란 것도 있겠지만 두 회사의 매출 구조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지 세트레가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제조업 기반의 회사였어요. 한 번 팔면 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플래닛랩스는 구독형이다.
그러니까는 계속 매출이 발생이 되는 구조죠. 그래서 플래닛랩스가 더 높은 PER을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세트레가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일회성 매출에서 이제는 점점 구독형 매출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구독형 매출로 계속 바뀌는지를 좀 살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일회성 매출이 많이 안 생기고 구독형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 회사는 똑같은 매출을 올려도 PER은 높게 적용되면서 주가는 이제 많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주가가 많이 상승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매수 추천은 아니고요. 왜냐면 이미 이제 이렇게 구독형으로 조금 바뀌면서 금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일회성 매출에서 구독 매출로 바뀌게 되면 회사의 밸류가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이런 기업이 있으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